안녕하세요, 최재훈 변호사입니다. 지금 옷차림 보면 평소와 좀 다르죠. 아는 교수님들하고 조금 이따 등산 가기로 했는데 요즘 날씨가 좋아가지고 등산 가기 참 좋습니다. 가을 날씨에 하늘도 쾌청하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등산 다니시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사기 사건인데, 자동차 구매할 때 이제 사기가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내용의 이제 사건입니다. 차를 살 때 보통 리스 회사를 통해서 많이 사잖아요. 차량 판매하는 회사랑 리스 회사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되고, 명의는 리스 회사지만 실제 운행은 이제 실질적인 구매자가 운행하는 뭐 그런 구조로 차를 많이 사시잖아요. 이 사건은 이제 리스 회사랑 피고인이랑 간에 이제 사기가 있었냐 없었냐는 내용이었습니다. 차를 구매하셨던 분이 사실 이제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차를 구매하셨어요. 출소하고 나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차를 사야 되는데 신용도 안 좋고 돈도 없고 해서 이제 리스 회사를 통해서 차를 사는데, 이제 리스 회사에서도 아마도 신용이 안 좋으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라라고 했나 봅니다. 해서 73세의 어머니 명의로 차를 샀어요. 어머니는 면허도 없는데. 해서 리스 회사랑 계약 당사자는 어머니와 그 리스 회사였고, 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사람은 이 피고인이었어요. 리스 회사에서는 어머니의 어떤 신용 상태, 어머니의 재산 상태 정도 확인했고, 계약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. 계약을 하고 나서 차를 인도받고 처음에 한 5달 정도는 리스 할부금을 잘 냈어요. 이게 본인이 일용직 일을 하면서 지불하고 또 빌려서 갚기도 하고 했는데, 아무래도 수검 생활을 길게 하고 이제 나와 놓으니까 마땅한 이제 직업을 이제 구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 뒤로는 잘 못 내신 거예요. 그리고 리스 회사에서는 이제 경고독촉 하다가 그 뒤로도 계속 돈이 안 들어오니까 형사 고소를 한 겁니다. 계약 당사자는 어머니지만 당시 신용도 안 좋았고 이거 리스비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리스 계약 체결하고 차량 가져간 거 아니냐, 리스 회사를 기망한 거다, 고소장을 내고 수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. 저는 이제 재판 올라와서 이제 이 사건을 받았는데요. 피고인하고 이제 접견을 해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사건 다 인정하는 겁니다. 다만 이제 내가 안 갚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뭐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차를 샀는데 운행을 뭐 하면서 좀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괜찮은 직업 구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, 돈을 못 갚게 됐다, 처음부터 돈을 안 갚고 뭐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, 근데 뭐 내가 이제 돈을 안 지급한 건 맞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반성한다,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고의 자체는 없었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예요. 근데 다만 이 사건, 돈을 안 갚은 내용 자체는 다 인정하시고, 이 리스 계약 당사자도 어머니로 돼 있고, 리스 계약 체결할 때 어머니랑 이제 다 같이 갔고, 73세 어머니는 운전 면허도 없어요. 그 리스 회사 담당 직원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. 사기가죄가 되려면 상대방이 기망을 당해야 되거든요. 기망의 고의도 문제지만 실제 기망이 있었냐 없었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주장을 했죠.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, 이 사람 원래 나와서 돈을 다 한 5달 정도는 리스비도 잘 냈고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차를 구매를 했고, 리스 회사를 기망하려는 고의 자체는 없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기망 자체가 있었던 게 아니다. 왜? 리스 회사 담당 직원 73세 어머니랑 이 피고인을 같이 만나서 계약을 체결했고, 이 어머니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,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당연히 이 피고인이 운전할 거고, 피고인이 신용이 안 좋으니까 어머니 명의로 차를 사는 거다라는 건 당연히 이 사람도 알고 있었다. 수감됐다는 것도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. 수감됐다 나왔다는 것도 얘기를 했다더라고. 그럼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다 아는 거죠. 그럼 여기서 뭘 속인 거냐? 처음부터 그러면 돈을 안 갚으려고 했다는 거밖에 이제 속았다는 게 없잖아요. 그런데 이 사람 처음에 한 5개월은 리스비를 잘 냈고, 실제로 한 5개월 정도는 일용직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수입이 좀 있었어요. 그런 것도 다 입증이 되었거든요. 뭐 사실 고의는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 밖에는 사실 없거든요, 실질적인 사건에 들어가면. 근데 당시 상황은 보면 고의가 있었는지도 사실 불분명한 거예요. 그래서 열심히 변론을 하고 주장을 해서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. 이 피고인이 기망할 고의가 있었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. 이제 물론 리스 회사에서는 손해가 좀 막심하죠. 차량도 사실 좀 많이 손상이 좀 됐었어요. 그 뒤로 이제 이 피고인은 그 차량을 이제 리스 회사에 이제 다시 돌려주고, 리스 회사에서는 아마 그 민사적으로 좀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뭐 형사적으로까지 처벌받을 사안이냐, 특히나 이분은 이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게 사기 범행으로 인정이 돼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. 누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사기다라고 하면은 이분이 또 구속이 돼야 되잖아요. 벌금형이 아니고 집행유예는 안 되기 때문에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,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기죄의 어떤 성립 요건을 많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느냐, 그 전에 사기가 실제로 이제 기망행위가 실제 있었느냐,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져보고 정말 무죄의 여지는 없는지, 다퉈볼 만한 것들은 없는지,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,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랑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등산 잘 다녀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